내려놓으면 마음이 허비하며 혼란스러워하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모입니다. 그 에너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우리가 마음과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동안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모두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싸우지 않고 내게 주어진 에너지를 되찾아 높은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싱어의 강연을 통해 마음과의 싸움을 멈추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며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싸울 때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건 결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싸우면 지는 쪽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결국 더 큰 에너지로 다시 튀어나오죠. 그래서 마음과 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고단해질 뿐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싸우는 대신 마음을 가만히 관찰해야 합니다.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마치 날씨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날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떤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죠. 가끔은 보슬비가 내리기도 하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심지어 태풍처럼 거칠고 혼란스러운 순간도 찾아오죠. 날씨의 원인이 있듯 마음의 모든 움직임 뒤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면 마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면이 열리고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마치 영혼을 현재 상황에 묶어두는 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은 늘 변덕스럽고 흔들리는 걸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움직임 뒤에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며 신경 씁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관심을 가질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여부를 걱정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혹은 실수해서 혼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애쓰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 때문에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판단하고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마음은 결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활발히 움직이는 겁니다. 진리는 늘 단순하고 진부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한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끝없는 문제와 걱정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마음은 계속해서 지시하고 여러분과 싸우며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을 두고 끊임없이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걱정거리는 끝이 없죠. 그 사람이 내일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면 어떡하지?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하면 어쩌지? 누구는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그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기억 다들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뿌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데이트의 결과를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가서 몇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저 집에 데려다 주고 자신도 집에 돌아오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단순하고 재미있었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행사 자체가 아니라 이후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했던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순간 자체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떠난 뒤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고민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도 신경 씁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내 외모가 좋아 보이는지도 끝없이 걱정하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보낸 몇 시간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있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눈앞에 있는 일을 경험하며 다가오는 문제는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기고 차분히 대처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걸까? 왜 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집착할까? 깊이,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장 깊고 가장 솔직한 진실일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이유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함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죠. 그 사람과 함께 보낸 몇 시간은 나를 괜찮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나는 여전히 괜찮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과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괜찮아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말 잔인한 진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이유, 그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 지금 나는 괜찮은 걸까?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이에요. 관계에 대한 걱정으로, 돈에 대한 고민으로, 혹은 소유와 두려움 같은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괜찮게 만들기 위해 애쓰거나 혹은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진실을 정말로 깨닫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의 결과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겠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 좋게 일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승진도 기대하게 되겠죠. 하지만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혹시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내 노력을 인정해 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마음이 진짜로 묻고 있는 건 이거예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부족한 걸까? 결국 이 질문으로 모든 생각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나는 괜찮지 않다. 아마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태도가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나는 괜찮지 않다는 진실을 솔직히 마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쩔 땐 세상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세상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세상은 마치 날씨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지듯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이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해결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괜찮지 않아. 그러니 나를 고쳐줘. 나는 괜찮지 않아. 너가 뭔가를 해줘서 내가 괜찮아지게 해줘. 이런 요구를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가 해결책이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잠시 문제를 덮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 임시방편을 유지하려다 보면 더 큰 고군분투에 빠질 뿐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내면에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할 겁니다. 이제는 이걸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면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누가 어떻게 행동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매 순간 사랑과 평화 그리고 기쁨을 선택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면을 안정시키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영적 가르침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외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뭔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고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괜찮지 않다면 그것은 내 내면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불안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불안정함이야말로
내면의 변화를 시작할 출발점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그 출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불안감을 외면한다면 그 불안은 점점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괜찮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때 마음은 쉴 새 없이 떠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마음의 말을 억지로 잠재우거나 스스로를 괜찮게 만들어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떠들고 있구나. 괜찮지 않을수록 마음은 더 크게 떠들며 여러분은 무언가를 통해 스스로를 괜찮게 만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내면에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과 마음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함, 두려움,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과 함께 차분히 앉아있는 법을 배우세요. 불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과 차분히 마주할 수 있게 되면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괜찮지 않아야 하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광대한 공간 속에서 작은 푸른 행성 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구의 긴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은 순간에 불과하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마음속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이런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하지만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을 거야.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는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유를 없애줍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즐길 수 있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할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주 전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연주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연주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연주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실수해서 비웃음을 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연주는 그 자체로 즐거운 일입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연주하는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이 순간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차분히 그 자리에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나는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나는 신경 안 써.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이나 불안, 자의식 같은 감정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잃는 것도 얻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겁을 내거나 불안해했던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미리 생각하고 있던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저 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여정을 즐기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에서 삶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의 경험을 즐기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어떻게 매 순간을 다 즐길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묻거나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가끔 일이 잘 풀리고 가끔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방향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직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이라는 걸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일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닥을 쓰려면 쓸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운영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괜찮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붙잡지 말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는 내 안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냥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내면의 불안함이나 괜찮지 않은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 감정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그 감정은 스스로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삶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기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걱정과 불안은 모두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떠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을 듣지 마세요. 듣지 않으면 마음은 결국 멈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시나요? 인생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즐겁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고 문제라 여겼던 것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치 휴가를 떠난 것처럼 고요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왔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에너지는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음이 허비하며 끝없이 바퀴만 돌리고 혼란스러워하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여러분의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이 단순함 속에 모든 깊은 가르침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는지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은 멈추고 여러분은 비로소 삶을 즐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아무것도 되돌려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과 상호작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고요합니다. 복잡한 마음의 혼란을 내려놓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원칙들을 직접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상황이 더 나아지고 사람들도 함께 나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이 재밌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재미있어집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돌아보며 모든 경험이 고마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허락하는 만큼 흥미롭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을 듣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